일군사령부를 둘러싼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66년 만에 모두 해제됐습니다. 원주의 군사보호구역이 모두 사라지면서 지역 발전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던 영월 경찰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지역 재력가의 유착 의혹에서 불거진 사건의 발단을 취재했습니다. 해광지역특별법 개정안이 8건이나 제출됐지만 국회에서 한 건도 통과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대 국회가 끝나는 오는 5월 법률안 대부분이 폐기될 전망입니다. 횡성 휴게소 인근 돼지 축사에서 불이 나 돼지 1,200여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다행히 산불로는 번지지 않고 1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원주입니다. 일군 사령부를 둘러싼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66년 만에 모두 해제됐습니다. 수십 년 동안 재산권 행사가 어려웠던 인근 주민들은 크게 반기고 있고 지역 발전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성식 기자입니다. 원주 일군사령부 일원에 설정된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모두 해제됐습니다. 일군사령부가 원주에 자리 잡은 이후 66년 만입니다. 국방부가 여의도 면적의 27배에 달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를 발표했고 원주 태장동과 가연동 일원 18만 4천여 제곱미터도 포함됐습니다. 이로써 원주에는 군사보호구역이 모두 사라지게 됐습니다. 앞으로 주민들은 군부대 협의 없이 개발행위 등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졌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토지 거래도 좀 늘어날 것 같고요. 또 개발 행위가 좀 원활해져서 앞으로 생활하는데 큰 불편이 없어질 것 같습니다. 지난해 민간군 상생협의체가 발족된 이후 군사보호구역 해제를 비롯한 원주 지역 군 관련 문제 해결에 있어 많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일군사령부 일부 부지 완화는 현재 원주시로 이관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대체 부지가 마련되면 전체 완원이 가능하다는 합의도 이끌어냈습니다. 국군병원 개발이 시작됐으며 군사박물관 개방도 약속 이행에 들어갔습니다. 저희가 일군 사령부나 캠프롱을 반환받았을 때 이제 거기에 대한 우리 열악한 원주시가 아니고 국가에서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원주 미군기지 캠프롱도 부대 이전 10년 만에 반환이 결정된 상황. 도심 곳곳에서 지역 발전을 가로막던 군부대 문제가 빠르게 해소되면서 새로운 도시로의 탈바꿈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 소속 경찰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긴 했지만 영월경찰서가 요즘 시끄럽습니다. 지역의 재력가로 알려진 강모 씨의 휴대전화와 역에서 빠져나간 것으로 보이는 정보가 사건의 발단입니다. 황구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건의 중심에는 영월 지역 사업가인 강모 씨 휴대폰이 있습니다. 2018년 3월 강 씨는 사용하던 휴대폰을 영월 지역 모 휴대폰 대리점에 처분합니다. 휴대폰 대리점 사장 A 씨는 이 휴대폰을 초기화하지 않고 5달 동안 가지고 있다 영월경찰서 경찰에게 전해줍니다. 휴대폰을 받은 경찰 B 씨는 평소 강 씨 같은 지역 내 사업가와 군청 공무원, 경찰 간부의 유착 관계를 파악해오던 정보과 직원, A 씨가 경찰에게 휴대폰을 건네고 한 달 뒤 강 씨가 A 씨 가게에 찾아와 강력히 항의합니다. 내가 팔았던 휴대폰에서 정보가 새 나가고 있다며 경찰이 곧 불을 거다고 했는데 실제로 이틀 뒤 A 씨는 영월경찰서 수사과에 불려가 조사를 받습니다. A 씨는 강 씨와 강 씨 청탁을 받은 경찰로부터 협박을 받았다며 검찰에 진정을 냈고 이때부터 사건은 시작됩니다. 검찰은 우선 A 씨와 B 씨 등 경찰관 2명이 강 씨 휴대전화를 불법으로 입수한 걸로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습니다. 지역의 공무원 혹은 경찰 내부의 고위 간부들까지 지역의 업자와 유착 관계가 있다는 풍문과 여러 정황을 파악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휴대폰을 확보하였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기울어졌던 검찰 수사는 다시 강 씨 정보를 파악하려는 경찰과 강 씨 뒤를 봐줬다는 혐의를 받는 경찰 사이에 균형을 잡게 됐습니다. 검찰은 양측에 대한 수사를 동시에 마무리하겠다며 막바지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휴대폰 업주와 지역 유지와의 실랑이로 시작된 진정권이
영월 토착 비리를 향한 전방위 검찰 수사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대회 유치 여부가 우리 시각으로 내일 밤 9시쯤 결정됩니다. 차기 대회 개최지는 내일 로잔 현지의 IOC 총회에서 결정되는데 현재 강원도가 후보 도시로 단독 상정된 상태입니다. 이날 총회에서는 정부 대표로 최문순 지사와 한완기 평창군수,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승민 IOC 위원 등이 참가합니다. 강원도가 2024 평창 동계 청소년 올림픽을 유치하면 유럽 외 대륙에서 이 대회를 개최한 첫 번째 국가가 됩니다. 석탄 산업 사양화 이후 폐광 지역을 위해서 많은 돈이 투입됐지만 지역이나 주민들의 사정은 기대한 것만큼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정을 감안해 20대 국회에서 폐광지역 특별법 개정안이 여러 건 제출됐는데요. 성과는 초라합니다. 유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20대 국회에서 제출된 폐광지역 특별법 개정안은 모두 8건입니다. 염동열 의원과 이철규 의원이 각각 3건, 송기현 의원과 김기선 의원이 각각 1건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본회의를 통과한 건 김기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1건인데 법 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이라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건 없습니다.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건 나머지 7건. 이 중에 진도가 가장 많이 나아간 건 폐광 지역의 철도시설 점용료를 감면하는 안건입니다. 지난해 말 상임위원회를 통과하고 본회의에 부의됐습니다. 하지만 선거법과 공수처법 등을 둘러싼 여야의 극심한 대립으로 의결은 미뤄지고 있습니다. 다른 법안 6건은 20대 국회 통과 전망이 극히 어둡습니다. 폐광 지역에선 염동열 의원이 제출한 폐특법 유효기간 연장과 폐광지역 경제개발센터 설립안 등에 관심이 높지만 정부의 반대가 완강합니다. 유효기간 연장의 경우 시간이 6년이나 남은 점, 경제개발센터 설립의 경우는 현행 체계로도 충분하다는 반대 논리에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사계약이나 물품 구매 때 폐광지역 업체를 우대하는 법안 2건은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가 반대합니다. 형평성에 어긋나고 품질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폐광지역 면세점 설치 법안은 내륙지역이라 이용자를 제한하기 어렵고 상인들의 피해가 예상된다는 이유로 기획재정부가 반대합니다. 송기현 의원이 발의한 폐광지역 개발기금 상향 조정안도 집행실적 부진과 광해관리공단의 배당금 감소 등의 이유로 장기간 계류된 상태입니다. 20대 국회가 끝나는 건 오는 5월 29일, 5달이 채 남지 않은 데다 선거 전후에는 국회가 사실상 제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법률안은 폐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유인호입니다. 다음은 희망 2020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오후 3시 30분쯤 횡성군 안흥면 횡성휴게소 인근 마을 돼지 축사에서 불이 나 1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이 화재로 660제곱미터 규모의 돈사 2동이 불에 타 돼지 1,200마리가 폐사했고 사료 1,500kg이 그을렸습니다. 돈사 주변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산불 우려가 있었지만 다행히 불은 번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돈사 난방을 위해 사용한 석유 난로가 과열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의 시정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입학 정원을 줄이라는 처분을 받은 상지대가 이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3부는 상지학원이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정원 감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하면서 교육부의 정원 감축 처분에는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지난 2014년과 2016년 두 차례에 걸친 감사에서 회계 부정 등을 발견하고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자 상지대의 2019학년도 입학정원 5% 감축 처분을 내렸습니다. 선거법 개정으로 만 18세부터 선거권을 갖게 되면서 도내에선 고3 학생 2천여 명이 이번 총선 때 투표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오는 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의 학생 유권자가 고3 학생 13,585명 가운데 15% 정도인 2,001명으로 추정했습니다.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은 선거교육 공동추진단을 구성하고 학교 현장에서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교육 자료를 개발하는 등 선거 관련 준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주시가 올해부터 인사 운영에 연공서열 관행을 타파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원주시는 일 잘하는 공무원을 우대한다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고 경력 대비 근무 성적 평정 비율을 70%에서 90%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경력 평정을 10%밖에 반영하지 않고 성과 위주로 평가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또 평가자가 연공서열 위주로 근무 성적을 평가할 경우 연봉과 성과금 삭감 등 불이익을 줄 계획입니다. 평창군이 문화재청이 주관하는 올해 무형유산도시 사업에 선정되면서 국립무형유산원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평창군과 유산원은 협약에 따라 지역의 무형유산을 발굴, 보존하고 활용 방안을 찾기 위한 기록 작업과 학술 대회, 공연 등을 추진하게 됩니다. 평창에는 강원도 지방 무형문화재인 둔전평농악과 황병산 산양민속, 대목장, 월정사 탑돌이 등이 전승되고 있습니다. 원주지방환경청이 관내 하수도 시설 확충을 위해서 126개 사업에 국비 1,194억 원을 지원합니다. 원주환경청은 강원 지역 18개 시군 85개 사업에 780억 원을, 충북 지역 5개 시군 41개 사업에 414억 원을 지원하며 주요 사업으로는 하수관로 정비와 하수 처리장 확충, 농어촌 마을 하수도 보급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환경청은 지자체별 지원 예산의 적절한 집행 여부를 확인해 보조금 증액 또는 삭감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강원랜드에 채용 청탁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권성동 국회의원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뉴스데스크 원주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